근무하시는 오늘 척추 정형외과 선생님이시고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안진우 선생님하고 오늘 인터뷰를 준비를 했고요. 두바이에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 오늘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진우 선생님 너무 반갑고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마르하반, 네, 아랍어로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네, 저는 두바이 사우디 전문병원에 있는 나누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척추 정형외과 의사고요. 이름은 안진우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뭐 이렇게 저는 사실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오게 된 경우긴 한데 두바이에 이제 한국에 있는 나누리 병원에서 두바이로 진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공지가 났었고요. 네, 우연치 않게 또 저에게 기회가 와서 이제 면접을 보고 작년 2020년 2월 달에 두바이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란 나라의 이제 한 어떻게 보면은 지방이죠, 두바이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7개의 토후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7개의 부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그 중에 한 부족이 두바이고, 이게 이제 면허는 한국에서 있는 면허를 가지고 여기서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면허를 따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우리 대한민국 면허가 되게 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현지 나라들이 지방들이 그 면허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전 세계 면허를. 근데 이제 한국 면허가 1등급하고 2등급 사이 한 1.5등급 정도가 돼요. 1등급이 보통 이제 영미권, 그 다음에 일본이 1등급에 속해 있고요. 중국도 3등급에 속해 있어요. 근데 한국 면허가 1.5등급 정도에 속해 있어서 실제로 이제 면허 취득하는데 절차를 다 밟으면은 필기시험부터 해가지고 뭐 영어 시험 다 밟아야 되지만 이제 한국 전문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필기시험은 면제가 돼요. 필기시험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그 IELTS라고 해가지고 그 영국에서 주관하는 그 영어 능력 테스트가 있어요. 그 시험을 봐야 되고요. 되게 한 5.5점, 오버올로 해서 5.5점 정도 맞으면은 영어 시험도 면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면접 시험이 있어요. 구술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두바이 면허, 그 다음에 아부다비 면허, 그 다음에 그 이외 지역 면허가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여기 좀 신기하게 한 나라인데 의사 면허가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일하는 지역 면허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통 이 세 가지 면허가 이제 두바이 면허는 DHA 면허라고 얘기하고 아부다비 면허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MOH라고 해서 또 면허가 따로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다 필기 시험 면제가 되고 영어 시험은 그렇게 능력 테스트로 대체가 되고 이제 구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랄 테스트는 이제 실제로 2명의 면접관이 와서 봅니다. 네, 면접관이 와서 보고 실제 케이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되게 주관적이에요. 뭐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도 간혹 있다 그러는데 되게 그런 면허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정식 면허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 나누리병원 진출 같은 경우는 조금 의료 특구로 진출해가지고 구술 시험을 그냥 인터뷰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좀 쉽게 터득한 편이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구술 시험을 봤는데 되게 난이도는 천차만별이에요. 보는 테스트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러니까 진짜 맞는 대답을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 나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프리오피 사진을 걸고 진단을 물어보고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대답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면접자가 자기 케이스를 들고 나와요. 대부분. 사실은 한국의 어떤 면접 오랄 테스트하고는 조금 달라요. 객관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커먼한 케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케이스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조금 대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정도 그냥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보면은 이렇게 비교적 그래도 일반적인 케이스들을 많이 걸기 때문에 그렇게 테스트를 통과하기 아주 많이 어렵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전문의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스페셜리스트하고 컨설턴트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문의 그러면 스페셜리스트거든요. 저희가 영문으로 면허증을 이렇게 받아보면 다 스페셜리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컨설턴트는 따로 또 컨설턴트 시험을 봐야 되는데 되게 스페셜리스트로 5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사람은 더 전문가다. 그런 의미로 컨설턴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컨설턴트 의사들은 되게 나이가 뭐 한 40대 정도는 돼야지 예,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가 되려면은 스페셜리스트로 최소한 5년 정도 경력이 지나야 되고 그 경력에 따라서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컨설턴트 면허를 줘요. 근데 이제 이 컨설턴트를 받으려면은 몇 가지 또 시험의 조건이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제 그걸 받기 위해서는 그 SCI에 등재된 그런 논문, 최근 논문 2편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전문의로 활동한 경력 5년 이상 경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컨설턴트 테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셨네요. 그렇죠. 네. 여기 의사들은 사실 환자를 제한해서 보기 때문에 30분에 한 명씩 예약을 잡아줘요. 예. 그러니까 원하면은 20분에 한 명까지는 잡아주는데 그 이상은 안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신이 진료할 수 있는 능력 밖이다. 한 명의 환자를 보더라도 제대로 봐라. 이렇게 하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최대한 하루 예약자가 16명 정도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오전 진료 보면 한 40명, 50명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오전, 오후 다 진료를 봐도 20명 미만으로 진료를 보기 때문에 일단 좀 환자랑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꼼꼼히 피지컬 리그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진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언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원활한 그런 것들에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긴 시간 환자랑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그 시스템 자체가 되게 좀 프렌들리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나중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단점 얘기할 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환자들을 진료를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가가 중요하잖아요. 수가가 좋아요. 그게 또 장점이죠. 왜냐하면 초진 수가가 거의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턴트한테 진료를 보려면 더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진료 보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단점 얘기하자면은 너무 느려요. 여기 시스템.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뭐 엑스레이 하나 찍으러 보내도 한 15분, 20분 걸립니다. 그냥. 그리고 수술을 하나 승인 받으려고 해도 보통은 이게 이제 그 보험사 승인이 없이는 수술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응급으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코다 이키나 신드롬이 온다든지. 근데 그런 거 배려가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빨리 해도 3, 4일 이상. 의사 한 명당 간호사 한 명이 배정이 돼요, 여기도.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 그런 개념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리셉시어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시댁에서 이제 접수 창구 그런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통역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랍어하고 영어하고 이제 그렇게 통역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방에서도 어차피 이제 뭐 이제 그 수술방 인력들도 구성이나 배치는 한국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 의사소통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가 간혹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저희한테 붙여준 그런 인력들이 최소한 2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친구들을 저희한테 붙여줬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소통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단점이 그러니까 처방이나 뭐 이런 걸 내려면요 저희가 페이퍼를 다 출력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야 돼요. 네, 전산으로 안 되고 그 이제 그게 하나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이제 환자 한 명 보면은 물리치료 하나 내려도 도장 찍고 사인하고 서류 작업이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메디컬 리포트 같은 경우도 다 저희가 써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프린터 해가지고 도장 찍고 사인을 해야지 그게 또 처리가 돼요. 네. 좀 유명한 의사들, 네. 환자가 많은 의사들은 이제 그런 서류 작업을 해주는 보조 인력이 따로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고용할 수도 아니고. 있겠다. 예. 그쵸. 일단 여기 그 병원에 풀타임으로 이렇게 채용된 의사들 중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시스템이 다른 게 CBD라고 해서 이렇게 한국은 한 군데 병원에서밖에 일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대 3군데까지 일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력을 채용해서 데리고 다니는 의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환자들하고 조금 달라요. 네. 다른데 이게 중동 환자들은 되게 좀 이렇게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수술을 많이 미뤄서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지는 환자도 제가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겠다고 다 작성해놓고 그 입원해야 되는 당일날 안 나타나요. 노쇼. 네, 실제로. 네. 그리고 한 달 연락 두절이 돼버려요. 네. 예, 예, 그런 경우도 꽤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무서워하지만은 이 중동 환자들은 좀 이제 중동도 이집트나 저쪽 약간 북쪽으로 가면은 조금 약간 성격이 억세고 이렇지만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중동 환자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순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치료 결과에 대해서도 좀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한국처럼 아주 민감하게 좀 이렇게 진상 환자처럼 그렇게 따지는 환자들은 제가 사실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결과가 좀 나쁜 환자들이 한국 의사들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한테 너 이거 수술이 조금 뭐 덜 됐다?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오버트리트, 약간 너무 과하게 수술을 해서 네가 좀 증상이 더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 처음 수술한 의사한테 가서 상의를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AS를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을 권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환자들의 반응이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인샬라. 그러니까 인샬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슬람 용어로 그냥 신의 뜻대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의사한테는 스트레스가 좀 적은 거죠. 그리고 여기 중동 의사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가서 컴플레인을 하면은 너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하고 환자를 거부해 버려요. 한테 물어보면 너 왜 그 의사 안 찾아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환자가 자기를 안 만나준대요. 그 의사가 자기를 안 만나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쵸.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조금 이제 영미권 환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조금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도 하고 되게 따지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뭐 크게 진상을 부르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 제 경험에. 네. 여기 현지 환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현지 의사들은 미니멀 인베이시브 해가지고 광고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봤을 때 다 마이크로나 튜블라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전 같은 경우도 퍼큐테니어스 스크류 픽세이션을 하는데 이제 케이지 인서션은 아무래도 오픈을 해서 인서션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을 사실 여기 못합니다. 하는 의사들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원포탈은 트랜스포라미날이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두바이 쪽에. 근데 이제 트랜스포라미날로 그냥 제가 하는 거를 몇 번 이제 봤는데 얘기를 듣고 했는데 실제로 그냥 애눌로플라스티 뭐 약간 유로플라스티 정도 하는 개념,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그런 정도만 하지 실제로 디섹토미도 잘 못하더라고요. 여기 현지 의사들은 크게 관심도 별로 없어요.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지만 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신경외과, 뭐 정형외과 척추 의사들한테 좀 오픈을 했어요. 내가 수술법을 가르쳐줄 생각도 있고 내 수술은 언제나 오픈돼 있으니까 들어와서 봐도 된다 했는데 안 와요. 별로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시경 수술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한국 선생님들이 여기 몇 분 내시경하는 선생님들 오셔서 하시니까 조금씩 이제 그게 소문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여기 현지의 장점은요,
다른 장점들 다 뭐 내시경에 워낙 장점들은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똑같은 적용될 수 있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이 중동의 환자들이 다 뚱뚱해요. 아, 생각보다 진짜 몸이, 예. 네, 예. 예. 여자들도 80kg 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네. 키가 크고 좀 이렇게 덩치가 큰 민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수술한 케이스만 봐도 이 중동 아랍 사람들은 남자는 기본이 100kg가 넘었고요. 거의 최대 한 150kg까지 제가 수술을 했던 기억이 있고 여자들은 대부분 80kg가 넘습니다. 여기 현지에서 수술해 놓은 거 보면요. 인시전이 되게 막 10cm 정도 돼요. 원레벨 디섹톰 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현지에서 제가 수술해 준 환자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의료 쪽으로 병원 쪽으로 좀 일하고 있는 친구 같은데 그 친구가 자기 와이프를 제가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다른 병원 의사한테 소문을 막 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현지 사람들은 이렇게 안 알려져서 그렇지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홍보만 되고 특히 바이포탈은 완전히 여기는 신세계입니다. 원포탈은 그래도 조금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사들이 와서 조금 소개를 했고 그리고 우리들 병원에서도 조금 초창기는 했고 그래서 이제 알고는 있는데 바이포탈은 이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바이포탈이 아무래도 퓨전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디스크 디지즈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향후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여기 두바이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좀 많이 부풀려져 있긴 한데 뭐 정말로 그렇게 막 뭐 몇 억을 벌고 그러지는 않아요. 실제 이제 한국의 페이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제 거기에 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한 50% 더 받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이가 많긴 하지만 여기 자체에 어떻게 보면 물가라든지 어떤 그런 전체적인 소비 지출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전세 개념은 전혀 없고요. 다 월세 개념입니다. 예, 월세 개념이고 보통 뭐 2베드, 3베드, 4베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뭐 12베드까지 있어요. 사실 대저택이죠, 완전 그런 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오면은 3베드나 4베드 정도 보통 이제 찾는데 되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고 좀 깨끗한 그런 어떤 주거를 구하려면요 한 월 500 정도 예 월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예, 큰 금액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이들 교육비. 네. 그리고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서 생각하는 교육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제가 두바이에 와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 전 세계 의사들이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는 중동 의사들이라든지 동유럽 의사들이 좀 많이 와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한국 의사들이 역량은 굉장히 높고 퀄리티가 되게 높은데 실제로 여기 현지 사람들이 한국 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른 의사를 보러 왔다가 저희 사진을 보고 이렇게 진료 의사를 바꿔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은 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좀 잘해서 좀 한국 병원의 이미지나 이런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이제 저 말고 이제 다음에 오실 선생님들 이렇게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오셔서 조금 더 좀 쉽게 정착하고 좀 이렇게 역량을 더 많이 이렇게 펴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닦아놓는 게 목표고요. 실제로 저희가 처음 면허 시험이나 면허 이런 걸 취득할 때 여기 현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의사들에 대한 그런 퀄리파이를 잘 몰라요. 모르고 어떻게 검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잘하고 한국 의사들이 잘한다는 게 이제 여기는 금방 소문이 나거든요, 사실.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체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립을 해서 한국 스타들이 좀 많이 진출해서 좀 두바이에 또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조금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싶고, 개인적으로 좀 그렇고요. 저희 이제 나누리 병원, 여기 이제 현지 사우디 점원에 있는 나누리 병원 자체로는 지금은 사실 그냥 개인 의사 둘이 와서 하는 클리닉이지만은 조금 이제 센터를 만들고 싶은 거죠. 내년에 그거를 이제 개원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